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립자인 마윈 전 회장은 지난해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혁신을 누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며칠 뒤 마윈은 경영진과 함께 금융당국에 불려가 문책을 받았고, 알리바바 금융계열사인 엔트그룹은 당국의 관리감독 조치를 잘 따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밤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로 주목받던 엔트그룹의 상하이 홍콩 동시상장을 전격 중단시켰고, 알리바바 주가 폭락으로 마윈의 재산은 이후 120억 달러, 하나 약 13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알리바바 그룹은 반독점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고 가진금을 부여받았으며, 또 수익성이 큰 온라인 대출 사업을 중단하고 본업인 전자결제 알리페이 업무에만 충실하라는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독 누른다고 손가락 안 빠진다. 옆에 좋아요 알람도 있다. 눌러라. 왕치산 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고위급이 있는 자리에서 정부에 날을 세운 것은 아무리 마윈이라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이라 마윈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진짜 속내는 마윈의 괘씸죄로 길들이기가 아니라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를 위한 기존 핀테크 결제수단의 영향력 축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조차 이미 현금 사용이 사라진 중국에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위챗의 위챗페이가 핀테크 결제를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파일을 일정 부분 줄이지 않고는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은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기축통화 지위를 넘겨받은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금 보유고가 줄어들어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사우디의 원유 결제 통화로 달러화만 사용하는 대신에 소련, 이란 등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사우디는 이 제안을 수용했고 1975년부터 모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달러화로만 원유를 거래했고, 이에 따라 근본이제 붕괴 이후 흔들리던 달러화 체제가 다시 공고히 자리를 잡게 되어 현재까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전 주석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면서 수출 위주의 외연적 성장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으나 고속 성장으로 작년에는 72%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는 2028년쯤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워야 한다는 게 중국의 속내지만, 위안화 국제거래는 전체 지불액의 2%에 불과해 40년 넘게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거래 전체 지불액의 38%에 달하는 달러화와 견주기에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위안화 위상을 빨리 강화시켜 기축통화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중국의 야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설치해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년 뒤엔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를 대상으로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테스트를 벌였고, 2017년에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선전, 수저우, 청두, 슝안특구,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 등에서 비공개 파일럿 테스트를 하며 시장 활용도를 점검했고, 이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개 실험도 가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직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펑파이 등 현재 매체들은 중국이 2022년 2월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화폐라서 금융기관이나 고객 등이 거래 비용을 낼 필요가 없고, 은행 역시 개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디지털 위안화를 전자지갑에 보유해도 이자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NFC 방식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바로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현금과 차이를 뒀지만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와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해 법정화폐로서 유통 중인 현금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강제 통용력을 바탕으로 중국 내 모든 거래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경제 주체들은 지급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발행은 중앙은행이 전담하지만 유통과 회수, 입출금 등 개인 서비스는 시중의 상업은행이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금처럼 중앙은행이 공급과 유통량 전체를 조절하고 상업은행은 같은 금액을 중앙은행에 준비금으로 예치한 후 디지털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력과 이미 중국 내부에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핀테크가 일상화되어 있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은 쉽게 시작될 것이며 이미 자국 경제의 현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영향권에 깊숙이 들어온 1대1로 협력국으로부터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늘려갈 것이고 자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과 경제, 인적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도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이전까지 중국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 일대 상점이나 시내 대형 면세점 등에서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 카드 같은 중국 지급수단이 많이 쓰였는데 향후 이런 국내 상업시설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주식 격언에 안 될 때는 잘 되는 사람을 따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1억 버는 사람 따라서 5천만 원만 벌어도 남는 장사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KCS,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등이 있습니다. KCS는 한국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어 그동안 무장애, 무정지형 시스템과 솔루션으로 금융, 통신, 공공 부분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금융 단말기 및 키오스크를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네트는 현금 자동 지급기 및 보안 장비 제조를 합니다. 금융 사업자가 현금 지급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지하철역,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금 지급기를 설치하고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자금융은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금융사업본부가 분사되어 설립되었고 금융자동화기기 관리 외에 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무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주차 사업과 무인 자동화 기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로지시스, 한국정보인증, KCT, K사인, 프리엠스, 푸른기술, 인바이오젠 등이 있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